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중등 임용시험 진도별 모의고사 22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교과서처럼 설명 안에 가로로 구멍을 뚫어서 내용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22년도 일반사회 전공비 8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보면 A 이론에 대한 명칭을 써라. 약간 소비함수 이론이 되는 거죠. 소비함수 이론은 처음에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 등장했고요. 근데 그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 등장했는데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커런트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 현재 소득이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소득가설이 이제 사이먼 쿠즈네츠가 실증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쿠즈네츠,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죠. 쿠즈네츠의 실증 연구를 한번 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단기에는 케인즈 얘기가 맞아요. 근데 장기에는 케인즈 얘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뭘로 얘기합니까 하면 단기에는 케인즈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한계 소비 성향이라 하죠. APC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살펴보니까 장기에는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이 경우는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과 비교해 봤을 때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작아야 돼. 그래야 평균을 끌어내리는데요. 장기에는 이렇게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소비 함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소득가설, 요 단기와 장기의 모형을,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가설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대 소비 가설이 있고요. 듀젠벨이죠. 상대 소득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생애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라이프 사이클, 평생 소득 가설, 요게 있고요. 생애 주기 가설이죠. 생애 주기 가설,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생애 주기 가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 가설이 있죠. 항상 소득 가설. 이러한 다양한 소비 이론, 소비 함수 이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의 포인트를 맞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소비 이론의 하나인 누구의 소비 함수에 따르면 이자율은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선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이자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뭐 자산이라든가 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상대소득가설이라든가 R이라고 쓸까? 항상소득가설 등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특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소득이 변했을 때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만 초점 맞춰서 살펴본 게 이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야. 그래서 A의 명칭은 바로 절대소득가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소득의 증가분 전부를 소비하지 않고 일부는 저축을 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일부 저축이 증가하니까 니은이 뭐냐면 평균 소비 성향, 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걸 APC라고 합니다. Average, 이렇게 평균, Propensity to Consumption,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우리가 여기 수식을 쓰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케인즈 소비 함수에 수식을 쓰게 되면 소비는 뭐 A 플러스 BY라고 할까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요 A는 기초 소비죠. 그래서 0보다는 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B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MPC라고 하고요. MPC로.
0과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이면 또 이상한 사람이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를 다 하는 사람이고요. 0이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 A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소비라고 얘기하고요. 기초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소한 소득이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B라는 게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MPC는 B로 일정한데 여기 AP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APC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를 소득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C로 나눠주니까 B 플러스 여기 A고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 잘 보시면 요거 B는 한계 소비 성향이고 평균 소비 성향은 한계 소비 성향에다가 Y분의 A를 더하는 거야.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얘는 떨어지게 되죠. 케인즈 소비 함수는 여러분 여기 공간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절편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소비 함수가 여기 A가 있고 소비 Y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가 이제 바로 뭐냐면 지금 사이먼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단기를 데이터 가지고 보면 케인즈 소비 함수가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쿠즈네츠의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뭐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야. 평균 소비 성향이 케인즈는 하락했는데 장기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서 다양한 소비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 생애 주기 가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항상 소득 가설, 그리고 상대 소득 가설 이런 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 라이프 사이클 가설만 주로 여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죠. 사람들이 평생 동안의 소득을 계산해서 특히 나이에 따라서 유년기 그리고 청장년기에 비해서 소득이 커질 것으로 유년기는 작고 청장년기는 소득이 좀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에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 평균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냥 소비 성향 이러면 안 돼. 왜냐면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소비 함수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정리 좀 잘 하시고요. 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